자, HTML5 추가 기능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자, 5강 HTML5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뭐라고 모르게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예제를 바로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폼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디 부분 작성했습니다. 이제 패스워드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물론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거대로 똑같이 지금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패스워드죠. 암호 인풋 타입 이퀄 패스워드. 자, 네임 값 패스. 자,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써 있냐면은 auto complete equal off라고 되어 있습니다. auto complete equal off. 자, 우리 폼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off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플래스홀더. 아까 우리 플래스홀더 봤죠? 어떠한 기능인지. 플래스홀더. 자, 초기 메시지예요. 초기 메시지. 자, 패스 암호를 입력해 주세요. 자, 작성됐고요. 자, 이제 밑에 BR. 자, 그럼 어쨌든 간에 플래스홀더와 자, 플래스홀더와 오토 컴플릿. 자, 그렇죠. 오토 포커스. 자, 요거는 이제 HTML5에서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원래는 없었었죠. 자, 그리고 새로 나온 기능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자, 회원 가입을 하는데 회원 정보를 받는데 이메일을 받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자, 인풋 타입. 자, 원래 이메일 받을 때 그냥 한 줄 입력 상자에 받으면 되죠? 자, 원래는 그래요. 자, 하지만 자, HTML5에서는 자,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 타입을 이메일로 써요. 이건 없었던 값이에요. 타입이죠. 이거 타입이고. 자, 보세요. 오토 컴플릿은 속성이죠. 없었던 속성이고, 그쵸?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없었던 속성이고, 우리가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메일은 타입 속성이 원래 이메일은 없었어요. 얘는 속성에 대한 값이죠. 타입 속성에 대한 값이에요. 다른 것들은 속성이고. 자, 이메일이라는 값이 새로 등장을 했어요. 없었는데 새로 생겨났어요. 자, 작성해 볼게요. name equal 이메일. 똑같이 이메일이라고 그러면 헷갈릴까? 그냥 이렇게. 자, 그리고 BR. 자, 그리고 자, URL. 자, 홈페이지가 있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자, 그래서 뭐 블로그라든지 자, 여기에 자, 홈페이지를 적습니다. 홈페이지라고 요즘 블로그니까 블로그? 개인 블로그? 예. 블로그,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웹 주소를 적으라는 얘기죠. 블로그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 이것도 이제 없었던 타입 속성의 타입 빨간 것들은 다 속성이죠. 없었던 값이에요. 자, URL. 자, name equal URL. 자,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name은 설정을 굳이 안 해도 모양 형성하거나 지금 테스트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프로그램과 연동 시에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도 지금 모양이랑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 입력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범위 입력이라고 이것도 좀 수정해야 되겠다. 범위 입력이라기보다 어떤 점수라고 좀 비교를 해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점수? 점수? 그렇지 않으면 IQ? 자, IQ? 점수라고 할게요. 점수.
영어 점수. 자, input type equal. 자, 이것도 input 타입의 새로운 속성의 값이에요. input 속성, 타입 속성이죠. 타입 속성에 자, 새로운 값인데 arrange라고 있습니다. arrange가 아니라 range라고 있어요. 자, range라는 값이 새로 생겼어요. 원래 없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긴 추가적으로 작성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name equal, 자, 점수, 영어 점수니까 eng라고 할게요. name 값은 eng. 자, 그리고 value, 자, equal value. 자, value는 빼볼게요. 자, step. 잠시만요. 자, min equal 0, max equal 100. 자, 그럼 step equal. 자, 영어 점수를 입력해야 하는데, 자,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 점수를 입력해야 하는데, 자, 영어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죠, 당연히. 자, 그리고 뭐 10점 단위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뭐 0점, 10점, 뭐 20점 이런 식으로. 최고 점수는 100점. 자, 어쨌든 레인지, 자,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범위 설정하는 그러한 그 타입 속성, 타입의 값이에요. 자, 범위 설정을 하는 그러한 그 모양이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다 적었어요. 완전히 다 적었습니다. 맨 끝에 BR. 살짝 여기 본 화면에 있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르게 편집을 했지만, 예, 지금 예, 저랑 똑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자, 그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타입 속성의 값으로 이메일, 그 다음에 URL, 레인지가 있고요. 새로 등장, HTML5에서 새로 등장한 타입 속성의 값이에요. 자, 그리고 HTML5 버전이 높아지면서 새로 등장한, 자, 속성, 빨갛게 되어 있는 건 속성이죠. 자, 플레이스홀더, 오토 컴플릿, 자,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그리고 자, 오토 포커스. 자, 레인지죠. 타입 속성의 값으로 예, 레인지라고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또 따라서 같이 또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자, 어쨌든 자,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보는 게 낫죠. 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용할 때는요. 저장을 하고 크롬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저장을 하시고 크롬으로 해야 좀 정확한 테스트가 나옵니다. 저장할게요. 자, 오늘 넷째 날이기 때문에 자, 저는 데이4를 만들었어요. 메소드를. 메소드가 아니죠. 폴더를. 자, 저는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우리 HTML5 기능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 HTML5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5 언더바 테스트 .html HTML5 언더바 테스트 .html로 저는 저장을 할게요. 자, 폴더는 뭐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뭐 다른 폴더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일단 저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위치로 가서 자, 익스플로러도 열어보고 또 자, 크롬으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다른 브라우저가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다른 브라우저로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아이고. 크롬으로 실행하려고 했는데. 자, 이거 혹시 자, 뭐 다른 브라우저 켜신 분들은요, 그 놔둬도 상관없어요. 자,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브라우저를 여러 개 띄워놓고 예,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고. 자, 지금 이거 뭐야? 이 브라우저가 뭐야? 새로 생긴 브라우저 지금 열어놨는데요. 크롬으로도 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메뉴가 나오고, 자, 연결 프로그램에서 자, 크롬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열도록 할게요. 자, 익스플로러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로 열었는데요. 크롬이랑 익스 두 가지로만 비교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딱 보이죠? 눈에 띄는 거. 자, 다시 한번 세로 고침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 여기도 세로 고침. 자, 둘 다 세로 고침을 했거든요. 지금 초기 상태예요. 예, 보이죠? 지금 왼쪽이 익스고 오른쪽이 크롬인데, 자, 익스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점수예요. 자, 똑같은 HTML을 적용했는데, 그쵸? 똑같은 HTML을 적용했는데요. 자, 둘 다 100%로. 자, 글자 폰트도 보세요. 글자 폰트도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브라우저는 또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버전마다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폰트도 보면은 크롬은 좀 부드러운 폰트 형태로 출력이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익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지가 않아요, 폰트가. 자, 익스 같은 경우는 폰트도 부드럽지 않습니다. 부드럽지 않고 이런 차이도 좀 있어요. 이게 우리는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는 디자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업무 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보이든 이렇게 보이든 상관은 없는데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폰트가 서로 이 디자인이 다르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로 이 점수 부분이에요. 점수 지금 뭐라고 적용을 했냐면은 HTML 새로운 기능으로 제 HTML5에 레인지 적용을 했어요. 레인지 적용을 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서로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쵸? 자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다라는 거고요. 다른 HTML 있죠?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HTML 하다못해 중앙 정렬이나 라이트 정렬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약간씩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가 이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폰트 이쁘게 하려고 우리가 할 수는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디자인반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HTML이 다르다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같이 열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다르죠? 영어 점수와 전송 버튼 그 사이에 간격 보세요. 저기 크롬으로 했을 때는 간격이 없죠? 거의 붙어 있는 형태인데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간격이 생기죠?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사이트를 개발을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여기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여러 가지 또 디자인들이 있겠죠. 그림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흐트러져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모양이 좀 서로 다르고요. 자, 좀 적용이 이것도 달라요. 일단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뚜뚜뚜뚜뚜뚜 이게 그냥 10단위씩 좀 끊어지는 그러한 부분 끊어지는데 자, 이게 좀 어떤 표현이 되진 않죠. 숫자가. 자, 그리고 여기 있죠. 이쪽에 X 보세요. 익스플로 보시면은 숫자가 보입니다. 그렇죠? 익스플로 보면 숫자가 보이죠? 자,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세팅을 할 때 0부터 시작을 해서 스텝 10씩 끊어지게 만들겠다라는 의도였어요. 그렇죠? 그럼 0, 10, 20, 30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눈금으로 보여줘요. 0부터 좀 지나면은 10 되고 20 되고 30, 그 중간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숫자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맥스는 이제 100으로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 우리 크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잘 나와서 좀 좋긴 한데 숫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몇을 설정했는지 사용자가 몰라요. 이러면은 어때요? 이러면 얘 쓰는 거 아닙니다. 익스플로어에서는 잘 보이고 여기서는 안 보여요. 라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 누구야? 저기,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다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줘도, 예, 이게, 딱 기권 작성을 했는데 서로 다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아예 빼버리는 거죠. 안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능으로. 한마디로 이러한 기능으로 세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자,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것도 서로 좀 다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레인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죠. 그래픽 형태로 잘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쁘게. 하지만 쓰지 않는다라는, 웬만해선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자, 뭐냐면 오토포커스. 오토포커스. 자, 지금 익스플로어에서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포커스 적용됐어요. 뭐예요, 오토포커스가? 깜빡깜빡 커서. 여기 커서가 지금 들어가 있죠? 오토포커스 어디가 있어? 아이디 부분에 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토포커스라는 얘기는 페이지 열렸을 때 커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위치. 오토포커스는 페이지 처음 최초로 열렸을 때 커서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아이디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죠? 자, 제가 다른 곳에 선택을 하고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볼게요. 네, 어쨌든 맨 위에 초기 상태니까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 크롬인데요.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오토포커스가 되긴 되네, 둘 다. 둘 다 되긴 되는데, 이게 다르네요, 지금 보니까. 오토포커스가 둘 다 잘 되는데, 자, 이 부분이 다릅니다. 여기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이 메시지가, 자, 여기 익스플로어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클릭을 해도. 약간의 차이예요. 큰 차이라기보다 약간의 차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커서가 있는 경우에 X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메시지가 여기서는 그냥 커서가 있어도 보여요. 이런 차이가 있네요. 물론 클릭을 하면은 해당 메시지로 기존에 보였던 자동으로 보이는 건 없어지겠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암호를 입력해 주세요도 입력하기 전에는 내용이 보이고요. 익스플로어에서는 클릭과 동시에 그냥 사라지고요. 메시지가. 자, 어떤 메시지냐면은 플래시 홀더죠. 플래시 홀더 메시지가 이런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도 메시지가 나오는 건 똑같죠? 메시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메일과 점수인데요. 자, 이거는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하고. 자,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근데 이메일도 입력합니다. 이메일을 대충 입력하세요. 대충. 그리고 전송 버튼. 자, 지금 전송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오류 잡아주고 있죠? 오류 잡아주고 있잖아요. 전송하지 못하도록 골뱅이를 포함해서 한마디로 오류 체크입니다. 오류 체크.
자, 이메일이라고 하면 골뱅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어떤 도메인이 또 있어야 되죠. 뒷부분이. 여봐, 뒷부분을 입력해 주세요. 뒷부분이 뭔가라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형식에 맞느냐라는 거예요. 형식. 그래서 자, 형식 체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전송 시에 엉뚱한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도록 형식 그 체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크롬에서 했는데요. 여기서도 되나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이메일을 아무거나 입력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체크를 해줘요. 자, 올바른 전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네. 자, 둘 다 체크하고 있어요. 자, 이렇다라는 얘기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어디에요? 자, 우리 크롬과 익스에 둘 다 통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URL 볼게요. 자, URL은 그 웹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대충 입력해 볼게요. 이제 이메일은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좀 입력해 보시고 형식을 갖춰서 자, 이제 블로그 자, 이건 대충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전송. 자, 이것도 체크를 해줘요. URL을 입력하세요라고. URL이라고 하는 건 HTTP가 있어야 되죠. http://aa.com 뭐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형식을 갖추기 전에는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익스도 이메일은 일단 자, 정상적으로 골뱅이랑 뭐 뒤에 뭐를 좀 써주시고 자, 이제 블로그 http 자, 비정상적인 경우 URL 잡아주고 http http 뭔가 이렇게 뒤에 있었겠지. 형식이 http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가려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됐습니다. 자, 약간 자, 요거는 둘 다 된다라는 거.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이 테스트하고 있나요? 자, 12분 계신데. 자,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토 컴플릿. 자, 우리 지금 이메일과 URL에 관련해서 타입, 이메일 설정과 그리고 URL 설정에 관련해서 테스트를 지금 해봤고요. 자, 레인지 관련해서도 테스트를 지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오토포커스 뭔지 아시겠죠? 화면 처음 열렸을 때의 커서 위치예요. 그래서 이쪽에 ID 부분에 커서를 위치시키겠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플래스홀더라고 하는 거는 페이지 열렸을 때 초기 메시지입니다. 초기의 메시지예요. 플래스홀더라는 자, 속성에 담게 되면은 자, 페이지가 처음 열렸을 때 메시지를 보이게 되고요. 자, 이제 오토 컴플릿은 아직 안 했어요. 이거 안 한 거예요. 자, 오토 컴플릿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자, 일단 크롬에서 해볼게요. 크롬 새로 고침 좀 해주시고 자, 데이터를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해 봅시다. 자, 소스 이렇게 똑같이 저랑 하셨나요? 똑같이 해야 돼요. 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테스트 하려면은 똑같이 작성해야 돼요. 당연히 버튼도 있어야 되고
자, 새로 고침하고요. 좀 입력할게요. 대략 입력하겠습니다. 암호 1, 2, 3, 4, 5, 6. 이메일도 암호 이메일이나 골뱅이만 있으면 되니까요. 골뱅이랑 뒤에 도메인. 자, 블로그도 이건 웹주소 http aa.com. 점수 그냥 놔두시고. 자, 우리 뒤에 화면은 없어. 이제 이거 뭐 전송 버튼 누른다라고 해서 지금 저장을 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우리가 아직 그거 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HTML은요, 프로그램이 있든 없든 그냥 보내요. 폼으로 형성이 돼 있죠. 하게 되면은 HTML은 JSP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해요. 그냥 보냅니다. 얘한테. 얘를 찾아서 보내요. 그 대신 없겠죠.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화면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이 파일이 없습니다라고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어쨌든 보내기는 한다는 얘기예요. 전송 버튼 누르겠습니다. 눌러요. 네, 당연히 save.jsp를 찾아서 지금 떠난 거예요. 이거 웹이에요. 웹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찾아서 떠난 건데 없죠. 그래서 이런 파일이 없다라고. 없으니까 이렇게 메시지 나오겠죠. 그러면은 다시 다시 여기 보시면 이전 버튼 있죠. 이전 버튼 눌러보세요. 메시지도 나오네. 클릭을 하면 이전 페이지로 가고 누르고 있으면은 방문 기록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클릭. 자, 조금 아까 우리 작성했던 내용이 보일 거예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지죠? 근데 암호는 없어졌죠. 암호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암호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전 버튼을 눌렀을 때, 즉 다른 페이지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를 염두를 한 것이 바로 오토 컴플릿이에요. 자동 완성 기능, 자동 완성 기능을 켜놓겠다. 폼에다가 켜놓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패스워드는 달라요. 패스워드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스워드만큼은 오토 컴플릿을 오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갔다 왔을 때 자동 완성 기능 때문에 방금 작성했던 내용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다만 암호는 그냥 없어졌던 거죠. 자, 테스트 간단하게 해볼 것이, 만약에 오토 컴플릿 암호도 이렇게 그냥 폼에다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폼 안에 있는 것들 모두 다 그 뭐죠?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뭐죠? 이거는 암호는 굳이 이렇게 쓴 거고, 자, 오프를 이거 없애버리게 되면은요, 자, 오토 컴플릿 온이 작동이 돼서 자, 암호도 다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크롬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자, HTML은 수정한 다음에 저장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저장하셨나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HTML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새로 고침. 그래야 적용을 받습니다. 변경한 내용에 관련해서. 자, 이메일을 아무거나, 블로그도 이렇게. 자, 그리고 전송. 뒤에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테스트할 거는 이제 이전 버튼을 눌러서 되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암호는 없어졌네. 암호는 없어졌어. 왜 없어졌어? 암호는 오토 컴플릿, 크롬에서는 적어도 오토 컴플릿 영향을 미치지 않네요. 자, 오토 컴플릿 오프라고 돼 있는 거를 지금 삭제시키고 테스트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나타날 거. 잠깐만, 이게 지금 크롬 자체의 그냥 원래 기능인지 오토 컴플릿 온이라고 했을 때 기능인지가 약간 좀 헷갈려요. 왜냐면 크롬 자체가 약간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자, 이전 데이터를 그냥 살려두는 기능이 있습니다. 크롬 자체에 원래 좀 있어서. 자, 그럼 이걸 한번 없애볼게요. 오토 컴플릿 온을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해볼게요. 자, 크롬은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있는 거를 좀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좀 어떤 경우는 많이 불편하기도 한데, 크롬 자체에 원래 기능이 있네요. 크롬 자체에 오토 컴플릿.
잠시만요. 이거 하나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크롬을 새로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크롬 자체에서 오토 컴플릿 기능 제공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예, 지금 쓰나마나 효과가 일단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예, 맞네. 자동으로 제공을 해주네요. 쓰나 안 쓰나 제공을 해줍니다. 자, 오토 컴플릿을. 자, 어쨌든 오토 컴플릿 기능은요. 자, 기능 자체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자, 다른 화면으로 갔다 다시 되돌아왔을 때 자동 완성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익스플로어거든요. 익스플로어에서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송 버튼 누르고 자, 이전 페이지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고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게요. 자, 익스에서는 오토 컴플릿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네요. 자, 그리고 크롬은 원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전에도 보니까 다른 곳에서 있어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이전 내용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크롬에서는 저 오토 컴플릿 자체가 원래 되기 때문에 자, 이 테스트하기가 약간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내용 자체는 자, 다른 페이지로 갔다가 다시 왔을 경우에 예, 그 뭐죠? 썼던 내용 관련해서 네,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이제 그 뭐죠?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말이 꼬였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테스트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예,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익스플로어와 자, 크롬이랑 좀 비교를 해봤고 이렇게 비교한 이유는 서로 HTML이 서로 똑같은 HTML이라도 예,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기능으로는 똑같은데 살짝 차이가 있어요. 자, 특히 영어 점수나 이런 것들 기능은 맞죠. 기능 뭐 디자인적으로 출력이 잘 됐고 하지만 모양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는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프로그램 하는 거로는 별로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디자인할 때에는 디자인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폰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자, 그러기 때문에 예, 뭐죠? 애초에 HTML5 기능은요, 이게 훌륭한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빨리 JSP를 해서 같이 예, HTML로 전송한 데이터를 JSP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자,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HTML이 할 게 더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자, 지금 우리 5강이죠? 5강의 HTML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여기 약간의 설명을 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자, 지금 테스트한 거 이외에도 자, 보시면은 이메일 URL, range 이건 우리 테스트했죠. 아, 날짜 테스트를 안 했네. 날짜를 한번 넣어볼게요. 날짜. 달력이 만들어져요. 달력이. 자, 그리고 옆에 좀 설명을 적어놨어요.
자, 서치라고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검색창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크롬과 사파리에만 사용 가능하다. 자, 컬러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을 만든다. 넘버는 숫자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죠? 브라우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 데이트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작성 안 한 내용이 조금 있어서요.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거 바로 밑에 영어 점수까지 작성을 했는데요. 자, 이거 이제 날짜인데, 날짜는 뭐 생년월일이라고 할까요? 생일. 자,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타입, 데이트. 이 타입 부분에 적는 거예요. 값으로. 자, 됐어요. name equal. birthday. br. 자, 지금 타입에 데이트를 추가를 했어요. 날짜 입력 창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달력과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작성이 됐나요? 자, 크롬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생일. 예, 크롬 어때요? 예, 달력이 잘 나옵니다. 데이트라고 했더니 예, 달력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달력이 지금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데이트라고만 써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크롬에서는 나오는데 익스에서는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익스에서는 안 나와요. 익스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데이트라는 이 기능을 자, 우리 자, 익스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크롬에서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안 쓴다라는 거죠. 예, 어디는 되고 어딘 특히나 우리 익스플로어는 많이 쓰는 그런 브라우저잖아요. 거기에 안 된다라는 거는 안 하는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예, 안 씁니다. 자, 하지만 예, 날짜가 나온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뭐 시험 같은 거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뭐 이거 이외에 넘버 뭐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만들며 범위 제한을 둘 수 있다. 뭐 컬러 예, 뭐 일단 써볼게요. 되나 안 되나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자, 색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input type equal color. name equal color. 자, 네임은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네임 가지고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편의상 자, 약간 좀 의미 있게 지금 하는 것 뿐이고요. 여기를 뭐 111 하든지 뭐 이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네임 값은 지금 여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림에. 자, 일단 색상을 추가했는데요.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익스에서 볼게요. 네, 익스에서는 색상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자, 우리 크롬에서는 지원해요. 크롬은 좋네요. 웬만한 거 다 지원하네요. 예, 색상 지원하죠. 굉장히 좋은 기능. 예, 어떻게 선택하는 건? 변하네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색상을 저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저장하는 쪽에는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생일은 당연히 날짜가 저장이 될 거고, 그렇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테스트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RGB 컬러 형태로 아마 넘어갈 거예요. 지금 보라색인데 한글로 보라라고 해서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겠죠.
자, 사용자가 이제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하죠. 그럼 색상도 넘어가겠죠. 그러면 한글로 넘어가지 않을 거고 영문으로는 넘어가지 않을 거고 아마 RGB 컬러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서치와 넘버가 있는데요. 서치는 검색창을 만든다. 크롬과 사파리에만 가능함. 일단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남았으니까 두 개 마저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 파일이라고 적어볼게요. 파일 찾기. 검색창을 만든다. 자, 일단은 파일, input, type, equal, search. 자, name equal, name은 아무거나. 자, 우리 넘버도 마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도 적어볼게요. 자,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뭐 숫자만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적어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숫자만 들어가니까 이것도 점수라고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수학 점수. input equal number name equal this. 자, 이런 것들은요. 자, 데이터 유효성 체크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고스란히 저장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엉뚱한 데이터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예, 잘못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장되기 전에 체크를 한 번씩은 다 합니다. 두세 번 해요. 자, 그러한 용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아예 그냥 이거 넘버라는 타입은 자, 이게 뭐죠? 용도 자체가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그래도 적용이 돼야 실효성이 있는 거니까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파일은 크롬에서도 아무런 없네요. 그렇죠? 파일은 없고 잠시만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점수 볼게요. 네, 점수 이렇게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네요. 점수는 예, 되고 있습니다. 자, 점수 있죠? 수학 점수라고 되어 있는 곳에 문자를 입력해 보세요. 문자. 입력 안 돼요. 이 영문은 왜 입력된 거야? 2가 입력이 되네. 아, 어떤 지수 형태가 입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는 허용을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누르면은요, 올라가요. 훌륭한 기능이죠? 자, 점수가 88점, 90점인데, 이렇게. 자, 그리고 파일은, 자, 우리 검색창을 만든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 기능 같아요, 이거는. 아, 텍스트 속성과 동일하다. 자, 이건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잘 쓰진 않기 때문에 저도 이게 숙지가 좀 덜 됐어요. 자, 이거 어떠한 뭔가를 이렇게 입력을 하죠. 뭔가를 입력을 하고, 자, 여기 X 버튼. 다른 곳에는 X 버튼이 없어요. 다른 곳에는 X 버튼 안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X 버튼이 나타나요. 그렇죠? X 버튼이 나옵니다. 자, 이 차이가 좀 있네요. 자, 어쨌든 X에서는 이 정도 확인하도록 하고, X가 아니죠. 크롬으로. 자, X에서는 볼게요. 자, X는 예, 전혀 상관없어요. X는 전부 다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X가 다 있네요. 어쨌든 X는 제대로 예, 적용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HTML5라고 해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익스플로어에서는. 예, 지원되는 거 몇 개 없고.
자, 그리고 우리 크롬에서는 상당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파일은 서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좀 지원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파일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서치가. 사파리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참 좋은데 사파리 브라우저는 거의 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만 잘 안 쓰지 쓰는 사람들은 사파리 브라우저 쓰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테스트하도록 하고요. 실제로는 현업에서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또는 센터 정렬을 했는데 익스에서는 센터 정렬로 잘 나오고 크롬에서 보니 약간 좀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안 예민하죠. 안 예민하죠. 왜냐면 우리는 디자인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몫이고 우리는 기능으로만 이런 기능이 있네. 그리고 자 어쨌든 이런 훌륭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우저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심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심하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안 씁니다. 쓰지는 않아요. 자 그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참 다만 이제 그 뭐죠?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이런 시험이나 관련된 비슷한 거라든지 그런 거에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예제예요. 아까 이런 그림 하나 세팅해 놓고 이 그림이 HTML 속성 중에 무엇인가 라든지 생년월일 달력 표현이 되고 있는데 HTML5 새로운 기능 중에 어떤 것인가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이 지금 초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초기 메시지는 어떠한 기능으로 나오는 것인가 라고 문제 제출이 좀 많이 되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한 의미로 한 번, 두 번 좀 테스트 해보시고요.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사실은 이런 것 달력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달력 있잖아요. 달력 이게 HTML5 새로운 기능이기는 한데 우리 다른 스크립이라든지 자바스크립 나중에 배우실 건데 자바스크립이라든지 관련된 스크립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제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스크립은 모든 브라우저에 공통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력 기능을 위해서 굳이 데이트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테스트하도록 할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